네, 전기 공부 3차 시 전기 에너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또 공부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왔던 게 전위인데요. 전위는 사전적인 의미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뜻합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데,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일단 역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은, 책상 위에 이런 상자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사람이 들어 올리거나 이런 외부의 에너지를 통해서 물건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H만큼 올라갔다고 했을 때, 이 물건은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위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위치 에너지의 값은 H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위치 에너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게 이제 에너지고 역학적으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고정된 상태이지만 이게 역학적으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력이 작용된다면 이렇게 가속도로 인해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또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역학적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적인 에너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요. 이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저번 시간에 봤던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예 없으려면은, F가, 우리가 전기력이라는 게 없으려면은 거리가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뭐 어떠한 전하의 값들을 가지던 간에 상관없이 거리가 무한대가 되면은 이거는 알아서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무한대라면은 우리는 전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에너지가 가해져서 이 A까지만큼 온다면은 여기 거리는 무한대가 아니죠. 여기 거리는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갖습니다. 뭐 어떠한 값을, 유효한 값을 갖겠죠. 이러면서 유효한 값을 갖게 되는데, 이때의 에너지 값을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우리가 전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전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A 위치까지 우리가 스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힘이 안 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게 된다면 이 에너지가 필요 없게 되고,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인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스스로 갈 수 없고, 외부에 꼭 에너지가 있어야만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단위는 줄 퍼 쿨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줄 퍼 쿨롱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볼트라고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0볼트를 칭할 때 0볼트라고 칭한다는 것 자체가 거리가 무한대, 잠시만요, 이것들을 지우면서 이제 거리가 무한대라고 표현하는데, 무한대라는 것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끝도 없이 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입장에서 전기적인 영전위에 대한 기준점을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전위를, 우리가 이제 설정? 증명?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고, 전위를 정하면서 우리가 전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0볼트를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전위 기준점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지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공용적이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 기준으로 했고, 이것은 대지의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대지의 지점을 정해서, 그래서 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접지라는 표현을 할 때 이제 접지라는 표현이 결국 0V를 말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결국 지구 기준이고, 이 지구의 전이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압을 정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이차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이차는 전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나타지면은 대지가 0V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0V인데 0V 기준으로 VA라는 전압이 있고 VB라는 전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이 있을 때 VA와 VB 사이의 전압을 알 때 우리가 이제 전위차라는 표현을 하고, 표기를 할 때는 목표 값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시작 값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VA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VA, VB이기 때문에 VA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증명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페이저라고 표현을 하죠. 페이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증명을 하게 된다면은 VAB는 VA-VB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VA-VB는 즉 수학적으로 VA 플러스 마이너스 VB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명을 해본다면은 VB에서 180도 이동한 거죠. 즉 마이너스로 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간 것들이 이제 이 두 개를 합쳐보면은 벡터도로 이렇게 값을 합치고 이렇게 값을 합쳤을 때 값이 이렇게, 즉 이게 VAB가 되고 이거의 값은 이거랑 값이 같죠. 왜냐면 우리는 페이저이기 때문에, 즉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리량과 크기에만 위상과 크기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삼상 Y결선과 페이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여기서도 VAB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VA에서 VB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죠. 목표값 먼저, 그 다음 시작값, 그 다음에 두 번째 VBC 같은 경우도 목표값 먼저, 시작값, 그 다음에 VCA 같은 경우도 목표값 먼저, 시작값,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상에서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과 상전압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전압 같은 경우는 대지 기준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대지 기준의 전이기 때문에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상전압은. 근데 선전압 같은 경우는 A 전이와 B 전이의 차이기 때문에 전이차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보면은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페이저가 VA, VC, VB, VC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3상이기 때문에 120도 차이가 납니다. 120도 차이가 나는데 마이너스 120도씩 진행이 됩니다. 정상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VA에서 VB까지 마이너스 120도 가고 또 마이너스 120도 가고 또 마이너스 120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상회전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마이너스 120도씩 VABC가 움직이게 되며, 역상상회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돌게 됩니다. 120도씩 이렇게 돌게 됩니다. 아니 반대라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120도죠. 역상이 그냥 12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게 되는데, 우리가 정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전압과 선전압의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VA의 값이 우리가 전위라고 했죠. 그리고 VB의 값도 전위입니다. VA와 VB, 즉 VAB 같은 경우가 전위차죠.
이거의 값을, 즉 선전압입니다. 선전압인데 우리가 상전압을 1이라고 표했을 때는 선전압의 값은 루트 3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답이 나오죠. 이게 지금 조금 그림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이 값은 루트 3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상전압에 루트 3을 곱하면 선전압이 된다. 즉 얘가 2일 경우에는 2루트 3이 되고, 얘가 3일 경우에는 3루트 3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전압과 선전압의 값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3회차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틀린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댓글 적어 주시거나 말씀 주시면은 또 다음 시간에 고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